이 봄철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우려하는 계절이죠.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지는 춘곤증을 비롯해 미세먼지, 그리고 이 4월이 되면 황사까지 더해져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늘어나는데요. 이 춘곤증은 과연 가볍게 여겨도 되는 현상인지, 또한 이 호흡기 질환에 있어선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꽃피는 춘3월. 새 생명들의 봄맞이가 분주한 요즘,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도 봄의 설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봄 소식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으니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춘곤증. 봄철에 흔하게 나타나는 춘곤증은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경험해봤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지만 정도가 심할 경우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시민들은 과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거장 지나칠 때 있죠. 다른 엉뚱한 데서 내려서 다시 되돌아간 적도 있고. 가다가 춘곤증이 졸음이 깜빡 오면은 앞차를 받을 뻔한 거지. 빵 해가지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식사하고 난 후에 햇살 막 따뜻하고 이럴 때 낮에 점심 먹고 애기 안고 있다가 깜빡깜빡 졸다가 애기를 떨어뜨릴 뻔한 경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경험해본 춘곤증. 그렇다면 대체 춘곤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춘곤증은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이제 계절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제 저희 몸의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몸이 그 활발해진 신진대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피로감이랄지 주간의 졸리움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춘곤증입니다. 춘곤증은 새로운 계절로 인해 호르몬 중추신경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환경 부적응증, 즉 피로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보통 1에서 3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요. 의학계에서 공인된 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 춘곤증을 간단하게 넘기기엔 일상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만만치 않죠. 특히 도로에서 일어나는 아찔한 졸음운전 사고들을 보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2월 중엔 500건 이하이던 졸음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4월이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봄철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춘곤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만 춘곤증 증상이 또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특히 40, 50대 중년들의 춘곤증은 건강에 적신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만성적인 피로감이 이제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40, 50대 중년 남성 같은 경우는 만성 간염이랄지 결핵의 그 가능성이 높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춘곤증도 이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스트레칭. 춘곤증을 이겨내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동작은 허리를 곧게 펴고 한쪽 팔을 등 뒤로 잡은 후 목을 대각선으로 숙이면서 5초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목의 긴장감이 풀어지도록 숨을 후하고 내뱉어주세요. 이번엔 양손을 깍지 낀 후 어깨 관절이 이완될 수 있도록 팔을 최대한 뻗어줍니다. 좌우 교대로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쭉쭉 뻗어주세요. 고관절 부위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한쪽 발을 꼬아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손은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한쪽 손은 발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은 5초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틈틈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졸음을 이겨낼 수도 있고요. 또한 활동량이 많아지는 봄철. 각종 영양소의 부족으로 춘곤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음식 섭취가 필요한데요. 냉이, 취나물, 쑥 등의 봄나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피로감을 덜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뇌를 깨워주는 에너지 충전 과일 바나나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은 딸기는 춘곤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봄철 또 다른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올봄은 특히나 미세먼지가 심각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과연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미세먼지는 인체에도 안 좋은 거고 황사는 그냥 모래바람이고. 몸속 안에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차이 아닐까요? 둘의 차이점이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공기 중에는 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많은 것들이 떠다니기 마련이죠. 황사는 이처럼 다양한 부유물 중 모래먼지가 추가된 것을 말하고요.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 폐기물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황사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로 구성돼 있어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는 초정밀 현미경으로 확대해야만 보일 정도로 아주 작아 인체의 세포벽을 뚫고 뇌까지 침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 초미세먼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머리카락 직경의 약 30분의 1 정도로 작은 입자입니다. 많은 미세먼지와 최근 시작된 황사로 인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된 환자들, 특히 기관지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밖에 나갈 일이 많았는데 원래 있던 비염이랑 알레르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아서, 그리고 목도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요즘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늘어나면서 약 환자 수가 한 2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황사와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어떠한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바이러스성 감염 확률이 20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요. 감기, 독감, 폐렴 등이 쉽게 올 수 있고 또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3, 4월이면 도시 전체를 잿빛으로 뒤덮는 황사. 작년의 경우 3월에만 총 3번의 황사가 발생하였고 그중 백령도 지역에서 높은 황사 농도가 관측됐습니다. 올해 한층 강력해진 슈퍼황사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황사는 올해 3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평년보다 1, 2회 정도 더 많은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특히 3월 하순에서부터 4월 상순까지는 강력한 황사 한두 차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대비하는 자세.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하지만 마스크라고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황사,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라고 표기된 종류들이 있는데요. 과연 일반 마스크와 황사 방지 마스크의 성능엔 차이점이 있을까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와 가장 비슷하다는 토너 가루를 사용해 실제와 비슷한 상황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상자 안에 토너 가루를 뿌린 후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자 얼마 안가 상자 안이 온통 시커멓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숨쉬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마스크와 황사 방지 마스크를 아크릴 구멍에 대고 진공 청소기로 상자 안의 공기를 빨아들일 텐데요. 과연 두 마스크는 새까만 토너 가루를 걸러낼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그 결과는? 먼저 일반 마스크는 얼굴에 닿는 면과 바깥면 모두 새까맣게 변했고요. 반면 황사 방지 마스크는 바깥면만 더러워졌을 뿐 안쪽 면은 꽤 깨끗해 보이는데요. 확연히 드러나는 두 마스크의 성능 차이. 마스크의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겹겹마다 시커멓게 토너가 번져 있는 일반 마스크.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죠? 황사 방지 마스크는 호흡 부분으로 갈수록 토너 가루가 눈에 띄게 차단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 마스크는 천으로 되어 있어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없는 반면에 황사 마스크는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미세먼지를 잘 막아줄 수 있는 고밀도 필터가 들어있어 황사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시기하듯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 더 큰 피해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현명한 생활 습관은 필수.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이 저더위 매년 봄이 오면 이 춘곤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혹시 춘곤증과 비슷한 증상의 또 다른 질환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예방이 최선이겠죠. 외출 시 이 마스크 착용과 청결을 유지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